모듈러 주택 중개 플랫폼 움집을 운영하고 있는 양준우 박세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남양주에 있는 모듈러 주택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농막 6평짜리 두 개를 합쳐서 총 한 15평 정도를 만들어서 산막에 해당되는 이런 주택은 아니고요, 산막입니다. 산막이 뭔가요? 네, 산막이라는 것은 농막과 비슷한데요. 농막은 이제 농지에 설치하는 반면에 산막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농막을 산에다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막이 기존 농막이랑 좀 다른 점이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농막의 취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크게 다른 점은 면적 자체가 농막은 이제 6평 규모라면 산막은 15평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렇다면 이 집이 약간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단열이 되게 잘 돼 있을까요? 네. 단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산 패시브 하우스를 운영하는 모두가 하우징에서 지은 제품인 만큼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면은 일정한 온도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게라는 게 이게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만들어서 이런 단열에서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그래서 벽체도 조금 더 두껍고요. 이 안에서 보면은 창 같은 경우도 삼중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에서 들어오는 우풍이나 아니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한기 이런 점들을 좀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겨울에서도 외부와 온도가 많이 다르고 좀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네요. 그래서 세훈님, 이런 집이 있다면 살고 싶으신가요? 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았긴 했지만 은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예. 세컨하우스를 꼭 한 번쯤은 이제 짓고 제 지부에서 이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기는 두 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건축주분들 많이 생활을 하시는 곳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건물도 농막입니다. 똑같이 6평 농막이고 동일한 디자인인데 이쪽에서는 삶을 나눠서 지인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오셨을 때 놀 때는 여기 있는 마당에서 놀면서도 뭐 잠을 자거나 할 때는 조금 더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인분들이 놀러 오실 때 외에도 이제 공간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주거 공간하고 이제 서브 공간이 있으니까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집에 대해서 정보는 많이 말한 것 같고 이제 집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앉아있던 곳에서 조금 나와서 이제 현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외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 데크 앞에 나와 있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슬리퍼 신고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 있고요. 이제 벽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틸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 현관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바로 이 거실, 1층 거실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밖이랑 보았을 때 온도가 어떻게 느껴지시죠? 일단 들어왔을 때 되게 약간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고요. 생각보다 들어오니까 뭔가 공간이 좀 넓어 보이네요. 농막이라고 해서 좀 작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좀 환하게 보인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농막이 6평이라서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 그냥 생활을 한다고 하면 작을 수 있는 평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큰 창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3중창이고요. 밖이 환하게 보일 뿐더러 이러한 넓은 공간에서 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집이 아니라 이것만이 내가 사는 생활 반경이 아니라 전체 마당을 내 삶의 터전으로서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좁은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벽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특별히 부탁하셔가지고 여기 다 편백루버로 되어 있습니다. 편백루버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디자인도 있겠지만 사실 향이죠. 한번 맡아볼까요? 좋은데요? 나무향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이 집을 지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사실 딱 들어오자마자 편백향이 아직도 진하게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편백을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단 밑에 죽은 공간을 이제 보통은 이렇게 창고로 많이 살려서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농막이 작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수전 같은 건 다 있고요. 인덕션 두구가 들어 있으면서 앞에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이런 창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요리하면서 바로바로 환기하기도 굉장히 좋고 바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설거지를 한다면 기분이 조금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농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세탁기가 따로 빠져 있고요. 화장실은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화장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생겼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쪽에 샤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변기가 있고 위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쪽에는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여기 작은 창이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굉장히 기본적인 구조고 있을 건 다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세훈님 지금까지 1층만 봤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일단 굉장히 되게 살기 좋은 공간이라 느껴졌는데 저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다락 공간이 너무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 농막의 하이라이트는 다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락 같이 올라가서 다락 풍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네, 다락에 올라왔습니다. 막상 올라와 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 이제 꿈꿔왔던 다락방 생활 이게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아까 건축주분께서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다락을 꿈꿔왔는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다락이 너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다락 이게 좁아 보이고 하지만요, 이 구조 자체가 사실 여기서 1층이 안 보입니다. 높은 층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조금 아늑한 느낌을 들게 하고요. 다락의 층고도 생각보다 낮지 그러네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같이 크지 않은 키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서볼까요? 예, 한번 서보시죠. 제 키가 170인데 지금 여기 오면은 꼿꼿이도 안 닿는데요? 맞습니다. 예, 저도 안 닿고 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번 여기 한번 와보시죠. 사실 이 집의 하이라이트기도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이 뷰를 볼 수 있다면, 지금이 겨울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이라서 나무가 하나도 없고 사실은 1년 중에서 가장 예쁘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을 보시면은 정말 저 작게 저 앞에 북한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산이 저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지금 겨울 한겨울에 이제 나뭇가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도 이제 뷰가 이러면은 진짜 봄, 여름, 가을은 되게 기대되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뒤를 돌아서 보면은요, 이 옆자리, 그러니까 머리가 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온 집이 한 번에 보이는 그런 위치를 볼 수 있고요. 이 집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데크가 있습니다. 2층에 베란다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쪽에 한번 나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가냐면요, 여기 창문을 열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나가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2층 데크에 나왔습니다. 여기 햇빛이 너무 잘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2층 데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1층에도 분명히 테라스가 있고 자리가 있긴 하지만 여기가 너무 산인지라 사실 뱀도 나오고 벌레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거기서 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두어서 2층에 뭐 이런 앞에 테라스에 있는 자리들, 의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여기서 고기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조금 여기서 책도 읽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테라스를 두셨다고 합니다. 주변 이제 사방이 다 보이는데 되게 경치가 좋은 게 딱 보이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사실 경치의 끝판왕이죠. 이 반대쪽도 보시면은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은 똑같은 집 두 대를 이어놨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테라스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축주분들이 올라오고 여기서 자녀분들이 올라오신다면 여기서 바로 인사가 가능한 그런 굉장히 이제 가족 친화적인 공간. 아침 예. 인사가 이렇게 예, 아침 문안 인사는 여기 일어나면 상대 쪽 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싸움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재밌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 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쪽 뷰 보시면은 아까 거기 다락에서는 되게 작게 보였잖아요. 작은 창에서 여기서 보면 정말 탁 트인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넓죠? 너무 넓고 양옆을 보기만 해도 사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저는 되게 이 집에 대한 평점을 주자면 10점 만점 10점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뒤쪽을 한번 보시죠. 뒤에 보시면은 큰 이제 소나무들이 뻗어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집이 총 부지가 1,1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비탈길까지 모두 이제 토지에 들어가는데요. 뒤에서 이렇게 산이 딱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고, 그다음 또 이제 여기가 나만의 공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을 한번 싹 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산막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 산막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세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끼셨죠? 이게 보통 이제 자연에 있는 삶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보통 자연의 삶이라고 하면 되게 척박하고 되게 힘들고 막 뭐 이런 편견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근교에서 좀 이렇게 세련되게 있을 거 다 있게 하면서도 충분히 자연을 즐길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막상 와 보니까 좀 여유라는 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온 김에 여기 있는 강아지 3마리와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산막 총 15평짜리 규모로 6평짜리 농막 2개를 합친 제품 보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궁금한 것은 어쩌다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게 되신 건지, 그다음에 왜 이런 데다 집을 지으신 건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정년퇴직을 대비해서 예. 만들었고 이제 지금은 정년퇴직을 다 했죠. 꽃도 심고 나무도 가꾸고 예. 또 산림자원 또 임산물 자원도 또 키우고 그래서 어차피 보면은 저기 보면 나무들도 엄청 많이 심어져 있고 그렇죠. 막 직접 다리 같은 것도 만드시고 그렇죠. 그렇게 돼 다리도 있잖아요.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나름대로 이제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은 것들을 예.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해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모듈러 주택으로 지으신 건지. 편리하잖아요. 15평을 하나 통으로 짓는 것보다는 예. 모두가 하우징 그분을 만났는데 집을 그 단열 처리가 잘 된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도 덥지 않는 그런 집을 잘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열 처리 잘 된 6평짜리 농막을 있어서 15평이니까 그 두 개를 기역자로 붙이고 조그만 창고 겸 황토방망이 만들까 싶어서 그렇게 짓고 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한쪽은 우리 부부가 이제 기거를 하고 한쪽은 다른 손님들이 오든지 애들이 오든지 하니까 프라이버시도 보호되고 하니까 애들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놀 때는 같이 놀고 예. 같이 저녁에 자고 갈 때는 따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동으로 나눠서 지으신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이제 농막에서도 좀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디자인, 이 제품으로 고르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 모드 하우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서 다락이 일단 좋고 예. 또 테라스가 있는 집을 우리가 선택했죠. 아, 그래서 이렇게 두 동으로 지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뭐 집도 좋고 아니면 이제 주변 환경도 좋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락이 좋죠. 다락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 또 따뜻해요. 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밑에는 밥 먹고 생활할 때만 하고 저녁에는 다락에서 누우면 어릴 때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완전 나이 들어서 어릴 때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약간 어렸을 때 약간 다락방을 참 좋아하긴 했는데 똑같으시네요. 맞아. 잠도 더 잘 오고 딱 좋더라고. 딱 좋아요. 아, 그렇군요. 또 이제 그럼 다락에서 또 풍경이 잘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또 바로 밑으로 다 내려다 보이나요? 그렇죠. 우리는 뭐 숲속인데 그 옆에 잣나무 숲부터 도토리나무 숲들이 그냥 계속 울창하고 겨울에는 보시다시피 북한강도 쭉 흘러가는 모습도 다 보여서 경치도 참 좋은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